오늘 저희가 함께 들여다볼 잔료는요, 아주 특별한 강연입니다. 네. 아버지와 아들, 그러니까 고세영 대표와 고피로 기획실장이 함께 진행한 강연인데요. 주제가 바로 한국 무안의 황토갯벌과 맨발 걷기, 어싱입니다. 네, 이 강연의 구조 자체가 참 독특하죠. 아들인 대표가 과학적인 원리나 뭐랄까 공간 철학 같은 큰 그림을 설명하고요. 네. 그럼 아버지인 실장님이 자신의 아주 극적인 체험담으로 그 주장을 생생하게 증명하는 방식이거든요. 아, 이론과 실체가 딱 맞물려 돌아가는. 맞아요. 톱니바퀴 같은 강연이었어요. 그래서인지 이게 그냥 맨발 걷기가 건강에 좋다, 이 차원을 헐쩍 뛰어넘더라고요. 이걸 다 듣고 나니까 사람들이 왜 그곳을 맨발 유토피아다, 심지어는 맨발의 에덴 동산이라고까지 부르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청취자께서도 그 이유를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이 잘 짜인 강연의 핵심을 하나하나 좀 분해해 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강연 흐름을 따라서 첫째는 무안 황토갯벌이 다른 곳이랑 과학적으로 대체 뭐가 다른지, 이분들이 말하는 울트라 어싱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파헤쳐 보고요. 네, 울트라 어싱. 그리고 둘째는 정말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꾼 그 치유 경험담, 그리고 그 경험이 아버지의 마지막 길에 어떻게 이어졌는지 그 깊은 이야기까지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게 어떻게 어머니의 자궁과 탯줄이라는 아주 독특한 공간 철학으로 이어지는지 그 서사의 흐름을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주각부터 맞춰보죠. 도대체 무안의 황토갯벌, 뭐가 그렇게 특별한 걸까요? 강연이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합니다. 핵심은 황토의 뭐랄까 품격이 다르다는 거예요. 품격이요. 네, 그냥 누런 흙이 아니고요. 조선시대 도궁들이 최상급 분청사기를 만들려고 전국을 헤매면서 찾아다녔던 바로 그 고품질 황토라는 점을 강조하더라고요. 조선시대 도공들이 찾던 흙이라니. 그럼 그게 현대에 와서 뭐 어떤 성분 때문에 좋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온 게 있나요? 아니면 상징적인 의미가 더 큰 건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강연에서는 성분 분석보다는 그 황토가 가진 생명력에 더 집중해요. 그리고 오랜 시간에 걸쳐서 형성된 자연 환경, 그 자체를 강조하죠. 아, 환경. 네, 그 프리미엄 황토가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지구촌 5대 갯벌로 꼽히는 세계적인 청정 갯벌과 만났다는 점. 이게 핵심이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최고의 재료 두 가지가 만났다. 그렇죠. 비가 내리면 산과 들에 있던 좋은 황토 입자들이 갯벌 위로 이렇게 쓸려 내려와서 쌓이는 과정이 수천만 년 동안 반복된 겁니다. 와, 수천만 년이요? 네, 말 그대로 대자연의 시간이 압축된 결과물이죠. 인공적으로는 절대 흉내낼 수 없는 조합이고요. 자연이 빚어낸 독특한 환경이라는 건 알겠는데 이걸 좀 더 직관적으로 이해할 데이터가 있을까요? 강연에서 접지 효율성이라는 수치를 제시하던데요. 네, 바로 그 부분이 이 강연의 과학적 주장의 기반이 됩니다. 국내 맨발 걷기 운동을 널리 알린 박동창 회장의 연구를 인용하는데요. 네네. 일반 흙에서의 접지 효율을 1로 기준 삼았을 때 생명력이 풍부한 황토는 약 2배, 2배. 그리고 바닷물이 있어서 전도성이 높은 해변모래 사장은 약 3배의 효율을 보인다고 합니다. 3배요. 아, 그래서 바닷가에서 맨발로 걷는 걸 슈퍼어싱이라고 부르는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강연자들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요. 울트라 어싱이라는 훨씬 더 강력해 보이는 단어를 제시합니다. 네, 바로 그 지점이죠. 아들인 고세영 대표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다면 황토의 장점 2배와 바닷가의 장점 3배가 완벽하게 결합된 무안 황토갯벌은 대체 뭐라고 불러야 하는가? 아,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그들이 직접 이름 붙인 게 바로 울트라 어싱입니다. 잠깐만요. 그럼 황토의 2배랑 바닷가의 3배를 그냥 더해서 5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게 단순하게 볼 수 있는 문제인가 싶네요. 바로 그게 중요합니다. 강연에서도 그건 단순 덧셈이 아니라고 명확히 선을 긋습니다. 이건 시너지 효과라는 거죠. 시너지? 네, 황토 속 유익한 미생물들이 주는 생화학적 자극하고요. 바닷물 때문에 전도성이 극대화된 환경이 주는 물리적 자극이 동시에 아주 복합적으로 몸에 작용하는 환경이라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두 가지 다른 오케스트라가 각자 연주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지휘 아래 완벽한 화음을 만들어내는 것과 비슷하군요. 그 비유가 아주 정확합니다.
그리고 그 화음이 우리 몸의 신경계나 면역계에 더 깊고 빠르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잠재력을 주장하는 거죠. 여기서 울트라 어싱이라는 용어의 역할이 아주 흥미로운데요. 사실 이건 학계에서 공인된 과학 용어는 아니에요. 그렇죠. 저도 그게 궁금했어요. 하지만 이건 굉장히 영리한 커뮤니케이션 전략입니다. 울트라 어싱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무한 황토갯벌이라는 특정 장소를 그냥 걷기 좋은 곳에서 독보적인 효능을 가진 유일무이한 목적지로 격상시키는 효과가 있죠. 아, 일종의 브랜딩이군요. 네, 청중에게 이곳의 특별함을 직관적으로 각인시키는 아주 강력한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솔직히 이런 수치나 개념도 흥미롭지만 제가 정말 이 강연에 빠져들었던 건 바로 다음 이야기 때문이었어요. 강연자 본인의 경험담이 정말 영화 같더라고요. 이 강연의 심장과도 같은 부분이죠. 아버지인 고피로 실장님이 직접 겪은 이야기로 넘어가는데 듣는 내내 정말 소름이 돋을 정도였습니다. 시작이 2014년 9월 3일에 당한 끔찍한 교통사고였죠. 네, 강연 자료에 있는 그 박살난 트럭 사진을 보면 사고가 얼마나 처참했는지 짐작이 갑니다. 이 사고로 9년 동안 재활치료를 받았지만 팔다리의 특정 부위는 각종 자극이나 형태를 인지하지 못하던 상태라고 해요. 의학적으로도 감각이 돌아오기 어렵다는 진단을 받았고요. 9년이라는 시간은 정말 한 사람을 완전히 지치게 만들기에 충분한 시간이잖아요. 거의 모든 희망을 내려놓았을 법한 시점이죠. 그렇죠. 그런데 바로 그 무한 황토갯벌에서 맨발로 걷기 시작한 지 불과 2주 만에 그 길고 긴 시간 동안 아무 반응이 없던 종아리와 허벅지에서 아주 미세한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답니다. 9년 동안 멈춰있던 몸이 단 2주 만에 반응했다고요? 본인 스스로도 믿기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처음에는 좀 긴가민가 했다고 합니다. 진짜 확신을 얻게 된 결정적인 순간이 따로 있었어요. 아, 어떤 순간이었죠? 걷기 시작한 지 한 달쯤 됐을 때 모기 한 마리가 다리를 물었는데 그 순간 따끔하면서 가려운 감각으로 그걸 인지한 겁니다. 감각으로요? 그럼 그전에는 어땠는데요? 이전에는 눈으로 보고서야 모기가 물었구나 하고 알 수 있었대요. 신경이 죽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날은 9년 만에 처음으로 신경계가 뇌에 신호를 보낸 거죠. 잃어버렸던 몸과의 소통이 다시 시작된 극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와, 상상만 해도 전율이 오네요. 9년 만에 처음으로 느낀 가려움이라니. 그렇죠. 강연에서 그 순간을 이렇게 회상합니다. 그때 확신했습니다. 내 생활에서 바뀐 건 아무것도 없었다. 오직 신발을 벗고 땅과 연결된 환경이 바뀌었을 뿐인데 내 몸이 스스로 반응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이 경험이 단순한 이론을 넘어서 이분에게는 살아있는 증거가 된 셈이죠. 이 엄청난 경험이 개인의 치유에서 그치지 않고 또 다른 이야기로 이어지는 부분이 특히 인상 깊었습니다. 네, 자신의 몸으로 겪은 치유의 확신이 삶의 철학으로 굳어지는 아주 중요한 일화가 여기서 등장합니다. 바로 중환자실에 계셨던 당신의 아버지, 그러니까 고세영 대표의 할아버님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이었군요. 네, 아버님이 위독해서 중환자실에 계실 때 이분은 병원 침상에서 접지용품을 사용해서 아버지를 땅과 연결해 드렸다고 해요. 병원 침상에서요? 네, 온갖 기계장치와 튜브에 둘러싸인 아버지를 어떻게든 대자연의 품과 연결해주고 싶었던 거죠. 강연 자료에 있던 사진이 기억납니다. 돌아가시기 3일 전에 촬영했다는 할아버님의 발사진. 그건 기적적인 치료를 바랐다기보다는 뭔가 다른 차원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정확합니다. 그건 인간의 마지막 존엄, 그리고 평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자연, 즉 땅과의 연결을 통해 평안을 드리고자 했던 아들의 사랑이자 자신의 몸으로 체득한 철학의 실천이었던 거죠. 자신의 치유 경험이 가장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는 방법이 된 거네요? 바로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체험이 가족을 통해 철학으로 단단해지고 이제 이걸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는 생각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진 거군요. 맞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이 부전은 단순한 체험자를 넘어서 하나의 시스템을 만드는 사업가로 변신하게 됩니다.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요? 그렇죠. 맨발 걷기가 아무리 좋아도 비가 오거나 살을 애는 듯한 한겨울에 매일 걷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요. 특히 환자들에게는 더더욱요. 어떻게 하면 날씨와 상관없이 24시간 가장 편안하고 안전한 상태에서 땅과 연결될 수 있을까? 네, 바로 그 고민의 결과물이 무한 황토갯벌의 원리를 실내로 가져온
울트라 어싱 시스템이군요. 네, 현재 특허 등록 중인 이 시스템을 적용해서 잠을 자는 동안에도 접지가 유지되는 숙소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사계절 내내 맨발로 걸을 수 있는 실내 공간인 별돔을 짓고요. 별똥이야? 네, 심지어 먹는 것까지 관리하는 무농약 체험 농장까지 구축했죠. 걷고 자고 먹는 모든 사이클을 치유라는 하나의 목표 아래 체계적으로 엮어낸 거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감탄했던 부분은 이 시설들이 그냥 기능적으로만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전체 공간 설계에 아주 깊고 상징적인 철학이 담겨 있었어요. 네, 이 강연의 클라이맥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죠. 단순한 건강시설이 어떻게 한편의 시와 같은 공간으로 탄생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강연 후반부에 보여주는 항공교 사진들을 보면 그 의도가 명확히 드러납니다. 둥근 원형의 체험 농장이 가장 먼저 눈에 띄는데요. 이게 바로 지구이자 생명의 근원, 즉 어머니의 자궁을 상징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농장 앞에는 테라를 형상화한 조형물이 자리 잡고 있죠. 그건 바로 우리 자신, 인류를 의미하고요. 지구라는 자궁, 그리고 그 안에 태아인 우리, 그리고 그 둘을 잇는 징검다리가 이 철학의 활용점정입니다. 이 징검다리가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맨발로 땅을 딛고 지구와 연결되는 물리적인 길을 뜻하고요. 네. 동시에 어머니 자궁 속 태아가 영양분을 공급하는 생명선, 바로 탯줄을 상징한다고 설명합니다. 자궁과 탯줄. 이 비유를 듣는 순간 처음에 이야기했던 울트라 어싱이라는 개념이 완전히 다르게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다르게 느껴지셨나요? 처음엔 그냥 전기 전도성이 높다 이런 기술적인 개념으로만 이해했는데 이 공간 철학과 연결해서 생각하니까 훨씬 더 근원적인 이야기로 확장되더라고요. 마치 태아가 탯줄을 통해 어머니의 모든 것을 공급받듯이 인간이 맨발을 통해 지구의 생명 에너지를 공급받는 가장 본질적인 통로라는 의미로요. 정확한 통찰입니다. 맨발로 깡을 걷는 행위가 태아가 탯줄을 통해 어머니와 연결되어 생명을 유지하는 것과 본질적으로 같다는 메시지를 공간 전체로 구현해낸 거죠. 네, 이건 단순한 건강시설을 넘어서 현대인이 잃어버린 자연과의 근원적인 관계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단순한 맨발 걷기 체험장을 넘어 하늘별 바다 힐링 스테이라는 종합적인 개념을 추구하는 거군요. 네, 정리해보자면 무안이라는 땅이 가진 독특한 지질학적 특성에서 시작해서 울트라 어싱이라는 인상적인 개념을 만들고 한 사람의 극적인 치유 경험과 아버지의 임종을 통해 철학을 세우고 마침내 그 철학을 자궁과 탯줄이라는 공간으로 구현해내기까지 정말 한 편의 대서사시처럼 촘촘하게 짜인 이야기였습니다. 이 순간에도 여러 질병으로 고통받으면서 맨발 걷기를 마지막 희망의 끈처럼 붙잡고 있는 분들을 향해서요. 네. 그분들에게 이곳에 직접 와서 머물고 느끼고 경험해서 바로 당신이 무한 황토갯벌 치유 사례의 다음 주인공이 되어달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듣는 이의 마음을 움직여서 실제 행동으로 이끌려는 아주 호소력 짙은 마무리였죠. 오늘 이 강연을 깊이 파고들면서 이런 생각이 드네요. 강연의 표면적인 메시지는 분명 땅과의 전기적, 물리적 연결을 통한 건강 회복이었지만 어쩌면 더 큰 본질은 그들이 설계한 자궁과 탯줄이라는 공간 철학 속에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숨겨진 본질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신발을 벗고 맨발로 땅을 빚는 행위는 단순히 건강을 되찾기 위한 기술적인 행위를 넘어선다는 거죠. 어쩌면 그건 우리가 문명 속에서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생명의 근원, 바로 지구와 다시 연결되려는 우리 몸의 본능적인 외침은 아닐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네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당신께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재연결의 순간에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영혼은 과연 무엇을 느끼게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 직접 맨발로 땅을 밟아보는 사람만이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지구와 사람이 연결된 맨발의 길이고 엄마에게 양분을 얻어 생성하는 태아의 생명줄.